부엌 창밖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왔다. 광숙은 반쯤 식은 미역국을 덮이며 조용히 혼잣말을 흘렸다. 어머님, 고기 안 넣으면 또 뭐라 하시겠지.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는다. 그녀가 그렇게 불편해하던 박정숙, 그러니까 남편의 어머니. 요즘 들어 그 말투가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다는 걸 느낀다. 며칠 전부터 박정수는 뭔가 달라졌다. 예전엔 말없이 지나가던 식탁 위 반찬에도 요즘은 괜히 한마디씩 툭툭 던진다. 이거 멸치 볶은 거 너가 했니? 짭짤하니 괜찮네.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뉘앙스, 광숙은 안다. 예전이었다면 짜다, 덜 볶았다며 대놓고 지적했을 어머니야. 그런데 지금은 처음으로 괜찮네라는 말이 붙었다. 설거지를 마친 광숙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박정수에게 조심스레 다가갔다. 어머님, 저녁엔 잡채 해드릴게요? 잠깐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던 박정수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그걸 뭐 또 귀찮게 해. 그냥 있는 반찬 먹지. 광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돌아갔지만 박정수의 눈빛이 어딘가 말랑해졌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박정수는 방 안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다. 시어머니의 손끝엔 남편과 함께 찍은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천천히 넘어갔다. 빛바랜 흑백 속 두 사람의 모습. 박정수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신은 지금 어디쯤 있는 거야? 우리 애들 얼굴은 기억이나 날까?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게 아니었다. 그냥 오래 묵은 감정을 꺼내놓은 독백일 뿐이었다. 요즘 따라 이상하게 남편 생각이 잦다. 젊은 시절엔 미워하고 서운하고 그러면서도 함께했던 사람. 혼자 남겨진 지금, 박정수는 문득문득 그 사람의 손을 떠올린다. 그녀가 광숙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된 것도 그 때문인지 몰랐다. 며느리로서 마음에 안 들었던 구석도 많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애가 혼자서 집안일을 해내고 아픈 몸으로도 말없이 밥상을 차리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젊은 날이 겹쳐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박정수는 그걸 인정하기 싫었지만 광숙이 자기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느꼈다. 다음 날 아침, 광숙은 주방에서 된장국을 끓이며 박정수를 조심히 불렀다. 어머님, 요즘 계속 된장 드시니까 멸치 다시 좀 넉넉히 넣었어요. 그러자 박정수는 무심한 척 대답했다.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괜히 들쑤시지 말고. 하지만 그 말과 달리 밥상 앞에 앉은 그녀는 된장국을 한 숟갈 뜨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 장면을 뒤에서 지켜보던 동석은 왠지 모르게 묘한 감정을 느꼈다. 우리 엄마 방금 고개 끄덕였나? 동석은 늘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낀 입장이었지만 요즘은 어머니의 반응이 조금 달라졌다는 걸 누구보다도 먼저 느끼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광숙은 박정수의 방 앞에서 멈춰섰다.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머님, 예전에 어머님 남편분 그러니까 아버님 사진 혹시 더 있으세요? 박정수는 순간 멍해졌다. 광숙이 아버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게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다. 왜 그걸 물어? 그냥 어머님이 자꾸 그분 이야기 하시길래 혹시 찾고 싶으신 건 아닌가 해서요. 박정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다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래. 어느 날부터인가 그냥 보고 싶더라고. 그 말에 광숙은 조용히 웃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봐요. 어머님도 마음 정리하실 겸 저도 모시고 가고 싶어요. 박정수는 말을 잇지 못한 채 한참이나 광숙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약간의 놀라움 그리고 고마움 같은 게 섞여 있었다. 그 순간 박정수는 깨달았다. 이제는 이 집에서 광숙이 단지 며느리가 아니라 함께 사는 내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박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구겨진 편지지, 군데군데 바랜 사진, 그리고 낯익은 필체가 적힌 엽서 한 장. 광수가 이것 좀 봐라. 박정수는 자신의 방에 들어온 며느리에게 오래도록 꺼내지 않았던 물건들을 조심스레 내밀었다. 광숙은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의 남자는 젊은 시절의 박정수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긴 얼굴, 선한 눈매,
어딘지 모르게 지금의 동석과도 닮아 있었다. 아버님이세요? 응. 내 시아버지. 그 양반이야. 박정수의 목소리는 멀고도 가까웠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듯 담담하지만 그 안엔 긴 세월이 묻어 있었다. 젊었을 땐 참 다정했지. 괜히 이유 없이 웃게 만들던 사람이었어. 근데 살다 보니 웃음도 말수도 줄더라. 그게 인생이더라. 광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시아버지에 대해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박정수는 늘 과거를 입에 담지 않았고 어느 순간 그 이야기는 집안에서 사라져 있었다. 왜 따로 사시게 되신 거예요? 광숙의 물음에 박정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 양반이 떠난 거야. 어느 날 편지 하나 남기고 조용히. 그 말에 광숙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냥 사라지신 거예요?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라졌다기보단 나를 피한 거지. 어쩌면 그 양반도 버티는 게 힘들었을지도 몰라.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웃었다. 참 우습지? 사는 게 이래. 서로 미워하면서도 결국 보고 싶은 건 그 사람이야. 광숙은 가만히 그녀 옆에 앉았다. 혹시 그분을 찾고 싶으신 거예요? 박정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냥 살아있는지 보고 싶어. 얼굴 한 번만이라도 더 보면 그동안 내 속에 뭐가 있었는지 좀 알 것 같아서. 그 말에 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말했다. 그럼 같이 찾아봐요, 어머님.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박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가가 촉촉해진 걸 광숙은 모른 척했다. 그날 저녁, 광숙은 동석과 나란히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 찾아왔다. 어머님이 아버님을 찾고 싶으시대. 그 말에 동석은 고개를 들었다. 갑자기 왜? 그냥 마음이 그런가 봐. 요즘 어머님 많이 달라졌어. 말투도 부드러워졌고 나한테 뭔가 벽이 조금씩 낮아지는 느낌이야. 동석은 생각에 잠긴 듯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 너도 예전보다 말이 많아졌어. 웃는 얼굴도 오랜만에 봤고. 광숙은 살짝 웃으며 컵을 내려놨다. 사실 나 처음엔 어머님이랑 도저히 못 맞춰 살겠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열리더라. 그분도 혼자 버텨온 시간이 있더라고. 동석은 그 말을 조용히 들었다. 광숙의 눈빛엔 더 이상 날카로움이 없었다. 오히려 이해와 연민이 있었다. 그런 아내를 보며 동석은 조금은 부끄러워졌다. 나는 너한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그 말에 광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당신도 당신 나름대로 버텼던 거잖아. 우리 서로 안 들여다본 것뿐이야. 그 말은 동석에게 깊게 남았다. 부드럽게 말하지만 분명한 울림이 있는 말이었다. 그날 밤 박정수는 작은 다이어리에 짧은 글을 적었다. 오늘 처음으로 광숙이 손을 잡았다. 이렇게 따뜻했나 싶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며칠째 박정수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운이 맴돌고 있었다.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던 얼굴, 오래전에 등을 돌리고 떠났던 그 사람 남편. 그가 요즘 따라자꾸 떠오른다. 꿈에서도 보이고 그의 말투, 걸음걸이, 심지어 젊은 시절의 웃음소리까지. 공기 중에 겹쳐 들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이른 아침 커피를 내리며 박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잔잔한 구름이 흐르고 마당 화분 위로 햇살이 내리쬐다. 그 순간 오랜만에 마음이 묘하게 가라앉았다. 그리움인지 후회인지 혹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향한 복잡한 감정인지 스스로도 분간이 되지 않았다. 조용히 앨범을 꺼내 펼쳤다. 광숙이 들어오기 전에는 단 한 번도 그 앨범을 꺼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요즘은 가끔 꺼내보게 된다. 사진 속 그 사람과 나란히 선 젊은 시절의 자신을 바라보며 우린 왜 그렇게 멀어진 걸까 묻고 또 묻는다. 그날 오후 박정수는 광숙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근처에 내 시아버지가 머물렀던 데가 있다는 얘길 들었어. 오래전 일이라 지금도 계실진 모르겠지만 주소는 받아놨어. 광숙은 놀라며 물었다. 어머님 정말 찾아가 보실 생각이세요? 박정수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보고 싶다기보단 그냥 확인하고 싶어. 그 사람 살아있는지,
아니면 이제 정말 끝난 건지. 광숙은 말없이 박정수를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같이 가요. 어머님 혼자선 안 돼요.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차를 탔다. 고요한 국도 위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간다. 박정수는 말이 없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무릎 위에서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광숙은 음악을 낮춰놓고 말했다. 어머님 무서우세요? 박정수는 시선을 창밖에 두고 답했다. 무서운 건 아닌데. 만약 마주치게 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왜 그랬냐고 묻고 싶다가도 지금은 그저 묻고 싶지 않아. 그 말엔 서운함과 슬픔 그리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다. 도착한 공방은 작고 오래된 목재 건물이었다. 벽에 칠은 벗겨졌고 창틀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건물 자체는 여전히 단단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박정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광숙은 조용히 그녀 옆에 섰다. 들어가요. 후회할지도 몰라요. 문을 열고 들어간 공방은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공기엔 나무 냄새가 가득했고 작업대 위에는 마른 톱밥이 남아 있었다. 박정수는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목각 인형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건 그 사람이 만든 거야. 내가 알아. 이 느낌, 이 균형감. 광숙은 말없이 어머니 옆에 섰다. 공방 한쪽 벽에는 오래된 엽서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바랜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해보려 한다. 언젠가 당신이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나는 미안했다고 꼭 말하고 싶었다. 박정수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얼굴을 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눈물은 차오르고 있었다. 그 사람 여전히 여기에 있었던 거야. 박정수는 벽에 손을 얹었다. 손끝이 나무결을 따라 움직였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금씩 굳어있던 얼음이 녹는 듯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여관에 묵었다. 광숙은 따뜻한 물로 박정수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말했다. 어머님 오늘 조금은 마음이 놓이셨어요?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졌어. 뭔가 끝맺음이 된 느낌이야.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움이란 게 사라지진 않더라.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더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다음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을 반긴 건 조용히 리모컨을 내리고 일어선 동석이었다. 다녀오셨어요. 박정수는 아들 얼굴을 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너 내 아버지 닮았더라. 그 눈빛이 젊었을 때 그 사람이랑 똑같았어. 동석은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러다 광숙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오늘 저녁 우리 셋이 같이 밥 먹자. 식탁에는 광숙이 만든 된장찌개와 박정수가 직접 볶은 멸치볶음, 동석이 사온 감자전이 놓였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앉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밥을 먹던 중 박정수가 불쑥 말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모질게 군 것 같아. 광수가 미안했어. 그 말에 광숙은 놀랐지만 이내 부드럽게 웃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고마웠어요. 같이 그 공방 다녀온 게 제 마음도 많이 풀렸어요. 동석은 숟가락을 놓고 말했다. 우리 앞으로는 말 좀 하자. 생각만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서로 꼭 말하자. 그날 밤 박정수는 다시 다이어리를 폈다. 사람은 결국 사랑했던 기억으로 살아간다. 그걸 다시 꺼내보고 다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나누는 것. 그게 가족이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다. 창밖 바람이 잦아들고 오랜 시간 꽁꽁 얼어있던 이 집의 공기에도 따뜻한 온기가 번지기 시작했다.